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관련 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영 방식과 스타트업의 경영 방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경영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플랜, 두, C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거죠. 물론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영 방식은 상대적으로 플랜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들여 시장과 고객을 조사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상품을 개발하며 생산시설 구축과 점검을 끝낸 뒤 준비한 마케팅 활동에 따라 신상품을 팡! 터뜨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사람 10,000명을 모으고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등산을 시작했는데 산 중턱까지 올라서야 이 산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반면 스타트업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기획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울 사람도 돈도 시간도 없습니다. 대기업이야 시장 조사 하나 하는데 몇억, 몇십억을 로고 하나 만드는데도 몇억을 쓰고는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더라도 일단 돈이 돌아야 합니다. 게다가 배를 굶어가면서 만고의 준비 끝에 드디어 회심의 제품을 세상에 딱 내놨는데 막상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은 산 중턱에서 이 산이 아니네 라고 해도 미안해 다시 내려갔다 오자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체력은 남아있어요. 인력과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근간이 흔들리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이는 빌드, 메저, 런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는 거죠. 일단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성과와 반응을 측정한 뒤 이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합니다. 역시 이 과정도 반복됩니다. 그것도 아주 민첩하게요. 쉽게 말해 인생 모든 걸 큰 거 한 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지만 빠르게 간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 나가는 거죠. 이게 될까? 라는 가설과 함께 살짝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통하네? 그럼 한 단계 나아가고 아니면 바로 접고 다른 건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제품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이때 내놓는 제품을 MVP라고 부릅니다. 최소 기능 제품이죠. 모든 기능을 담은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기능을 담은 제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영 방식과 스타트업의 경영 방식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그려놓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게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영 방식이라면 일단 탈 것이라는 최소한의 핵심 기능을 담은 보드를 내놓은 뒤 하나씩 기능을 발전시켜 결국엔 자동차를 파는 건 스타트업의 경영 방식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접근은 개인의 삶을 경영하는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주로 어디에 가까울까요? 전통적인 대기업의 경영 방식과 가깝습니다. 일찌감치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 실수 없이 100점의 결과를 얻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와 같은 전래동화식 해피엔딩을 맺길 기대합니다. 어릴 적부터 진로를 대하는 방식이 이랬으니까요. 하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던가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엔 지금의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정말 커다란 원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처음부터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냐보다 일단 나아가되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고 학습하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금은 더 힘을 빼고 가벼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민첩하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전 삶에 대한 태도를 그리고 제 인생의 경영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 10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80점을 맞기 위해 5시간을 쓰기로요. 학창시절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80점을 맞기 위해서 5시간의 공부가 필요하다면 100점을 맞기 위해선 10시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구석탱이에 숨어있는 글도 봐야 되고 때로는 교과서에도 없고 선생님이 지나가듯 설명한 어려운 내용까지도 꼼꼼히 섭렵해야 하거든요. 전 100점을 맞기 위해 10시간을 쓰지 않고 80점을 맞기 위해 5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걸 2번 반복합니다. 그럼 160점이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점수가 가능합니다. 에이, 100점은 초과했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건 인생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선택들이 누적되어 펼쳐지는 게 삶이죠. 지금 당장은 삶의 전부인 것 같은 무엇도 지나고 보면 거대한 과정의 한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거대한 한 방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과정을 반복하며 대신 성장의 흐름을 타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간혹 꼭 100점이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일이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선 100점이 요구되는 일을 대할 때의 태도가 습관이 돼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까지는 확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점에 대한 강박은 그만큼 삶을 무겁게 만드니까요.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힘을 뺄지 적절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도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닌 속도다 라고 말이죠. 사실 물리학적으로 따지자면 속도라는 개념엔 이미 방향과 속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을 더 반영했다고 봅니다. 방향을 잡느라 질을 다 빼는 것도 무작정 이리저리 달리는 것만도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아가면서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만약 지금 무언가 해보고자 했던 일이 있다면 일단 가볍게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보고 싶었지만 계속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게나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해보고 반응을 보고 학습하는 린 스타트업의 경영 방식처럼 말이죠. 100점을 맞을 생각하지 말고 80점, 그것도 부담되면 일단 70점을 목표로 하셨으면 합니다. 대신 그걸 반복했을 때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은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더라도 그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영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